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연말 협상 시한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전직 당국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닌 실제 시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후 북한은 잇따른 담화를 통해 거듭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상 직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데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계속 언급한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북한의 수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I think it's a real turning point. This one has been repeated so often and so insistently that I think we have to take it as a real deadline in North Korea's eyes. 북한은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에 돌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으며 시간이 자신의 편에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꺼린다는 북한의 계산법은 모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will resume the aggressive and provocative actions of 2017 by launching longer-range missiles and testing nuclear devices. I think that's what we can see in 20. 이런 가운데 양날의 검과 같은 미북 관계가 양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claimed diplomatic success in his relations with North Korea. So he is under some pressure not to have the North Korean situation deteriorate. 또한 북한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식에 비난받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다만 미사일 핵실험 중단 성과를 얻은 미국과 달리 북한은 제재 완화를 얻지 않은 데 주목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티 선임연구원은 협상 시한을 정하지 않은 미국, 한국과 달리 공식적 시한을 밝힌 북한이 점차 초조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위관리 이름을 번갈아 내걸며 시한을 담은 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개월 내 미북 실무협상 재개 등 확고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2020년 미북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능력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로버트 버크 미 해군 참모차장이 밝혔습니다. 버크 참모차장은 최근 미 국방기자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SLBM 능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SLBM 역량은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달 초 시험 발사한 SLBM이 실제로 잠수함에서 발사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큰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신형 SLBM 북극성 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수중 기반 발사대에서 발사했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고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두 나라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 국방부 산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하와이에 소재한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중국의 영향력 보고서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중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북한 핵 실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을 붕괴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런 경향이 극적으로 강화됐다며 2017년에는 국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에 막대한 압박을 가했지만 2018년에는 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우선순위는 현상 유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상황이 변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가지 경향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추가적인 진전을 막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점점 더 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이런 지정학이 미중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간 긴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 상태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이 이집트 당국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과거 북한과 이집트의 무기 거래 정황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인데 테러리스트 집단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6일 이집트 외교부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이집트와 북한의 무기 거래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5월 사이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미 정보당국이 이집트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려던 대전차 유탄 발사기 3만 대를 적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당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래식 무기 적발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는 북한의 모든 재래식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예멘제재위원회는 후티 반군이 북한의 730 기관총을 보유했다고 밝혔고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제재위원회도 이들 국가에서 같은 종류의 무기가 발견됐다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만큼 거래된 북한 무기가 테러리스트 집단 등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You know, it's hard to tell who's getting that equipment and how they plan to use it. But it's not good news to see that kind of equipment out. So they could be used for terrorism, they could be used in a conflict.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계속 거래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think price has been a very important consideration. So for some of the African countries that buy weapons from North Korea, these are very cheap compared to weapons sold by the United States or European countries or even Russia and China. 세이모 조정관은 무기 거래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얀마 정부의 북한 미사일 기술 이전 계획을 성공적으로 중단시킨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오는 30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60일 이내에 미국과 북한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민주당 의원 24명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은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주도한 가운데 현재 공화민주 양당 의원 34명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미북 협상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별도의 서한을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동해상에서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단속선의 충돌이 일본 정부의 고의로 빚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논평에서 일본의 1,300톤 단속선이 뱃머리로 400여 톤밖에 안 되는 북한 어선의 왼쪽 배전 중부를 들이받았다며 이것이 우리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 고의로 충돌을 야기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북한 측 어선을 침몰시켜 물질적 피해를 준 데 대해 거듭 배상을 요구하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일본이 바라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일본 수산청은 지난 7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본 단속선이 북한 어선과 충돌한 장면을 담은 13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일본은 위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